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네. 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참 고민이 많죠? 기업에 그렇죠. 대해서도 공부도 해야 되지요. 자기소개서도 또 써야 되지요. 또 내가 부족한 게 뭔지도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부족한 부분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 취업이 어렵다 이런 고민은 공통적인 고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개개인의 네. 상황은 다 다르고요. 복잡하고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네. 취업 보기 카페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요, 다음 취업 보기 카페창을 열어놓고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취업 보기 카페 들어오셔서요. 왼쪽 보시면요. 취업 Q&A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 이곳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되도록 자세하게 올려주시면요. 우리 고민 해결사분들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과 정보 확실하게 제시해 주실 겁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취업 보기 카페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어떤 고민 올라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소개해 주세요.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뽑기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취업 원포인트 레슨 또 이번 주는 어떤 고민들 올라와 있는지 첫 번째 고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한자 자격증에 대한 질문을 좀 골라봤습니다. 이분은요. 2급 공부를 우연찮게 하게 돼서 이때까지 공부한 한자가 아까워서라도 자격증을 따려고 하시는데요. 근데 취업에 있어서 한자 자격증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엔지니어 쪽 공부하고 계신데 이 한자 시험 이 기관별로 난이도가 있다고 들었지만 어떤 기관을 택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차피 같은 국가공인이라면 그냥 상공회의소 거를 보려고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한자 자격증 발행 기간 여러 군데인데 이왕이면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운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없겠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공부한 한자가 아까워서라도 네.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인드가 좋고요. 저는 네, 그래요. 부지런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한자 자격증 발행 기관이 여러 개라는 그래요. 걸 저는 몰랐네요. 네, 저는 여기 대해서 좀 질문 드릴 게 좀 있는데, 네네. 아니, 이거 한자 자격증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면은 또 사단법인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그게 이제 국가에서 또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 것 때문에 어디서 따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이 경우도 네. 국가공인 한자 자격증을 주고 있는 발행처는 13군데나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질문 주신 대로 자격증 기관에 따라서 공신력이나 문제 유형이나 난이도가 다 각각 다른데요. 현재 한자 응시에서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어문회하고 그리고 한자교육진흥회 이 두 개 기관에 가장 많이들 응시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네. 한국어문회가 공신력이나 난이도 그리고 인지도 측면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월등히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한자교육진흥회와 그다음에 대한검정회 순으로 그다음에 인기가 있습니다. 네, 웬만하면 어문회 시험을 준비하셔서 취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어차피 모두 다 똑같은 국가공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중에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군요. 국가공인이 아니고 이제 일반 사단법인 같은 데서 한 거는 인정을 못 받습니까? 이게 급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급 이상부터 3급, 2급, 1급, 그다음 4범까지의 그 급까지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 이하는 그냥 민간 자격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민간 자격은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일할 때 큰 어떤 공신력은 없겠네요. 그렇죠. 자기 만족이군요. 네. 아니 제가 웃음치료 제가 자격증을 땄는데 거기 물어봤더니 그냥 혼자 재밌게 웃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했습니다. 자, 근데 예. 이분이 지금 상공회의소 거를 보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마음은 일단 그렇게 먹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상공회의소는 어떤가요? 네, 상공회의소는 한자가 실용용 그리고 업무용 한자로 읽기 능력 중심으로 21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은 공신력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한자 자격증에 대해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번부터 1급, 2급, 3급까지가 국가공인 급수로 지정되어 있고요. 네. 이 자격 시험은 급수에 따라서 암기를 필요로 하는 한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자의 훈음과 도금 그리고 쓰는 문제들이 골고루 섞여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 문제를 한 10회 정도 이렇게 공부하셔서 한자를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자 자격증. 근데
이분이 엔지니어링 쪽을 이제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한자 자격증 이게 좀 도움이 될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네. 주로 한자 자격증 있으면 어디에 취업하는데 그럼 유리할까요? 네, 일단 국가공인 한자 자격증을 취득하면요. 네. 정부 기관이랑 민간 기업 일부 대학에서 가산점이나 혜택을 주는 곳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부 기관은 국가정보원, 육군본부, 한국무역협회, 뭐 기타 등등이 있고요. 네. 민간 기업도 삼성, 동아제약, 우리은행, 현대건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과 우대 혜택을 누리시려면 한자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좋을 텐데 대신에 좀 오버스펙으로 미리 그냥 자격증 하나를 더 갖겠다 해서 취득을 하시는 거는 네. 조금 시간적으로 그 정도로 하시는 거는 그닥 그렇게 이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한자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네. 2, 3급 정도로만 취득해 놓으시고 스펙을 위한 한자 자격증으로요. 네네. 그리고 1급 이상은 3,500자 정도를 익혀야 되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거의 저 서당의 훈장님 수준.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거의 사범 수준으로 하셔야 되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국어 자체가 알게 모르게 한자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70% 정도가 한자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자를 많이 알고 있으면 어휘력이 풍부해지고 뭐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라든지 취직하셔서 문서 작성 스킬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급이면 알겠습니다. 정말 상당한 수준이잖아요. 네. 네, 준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고민 보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도 역시나 시험에 관한 걸 좀 골라봤습니다. 일반 상식 출제 방식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골라봤는데요. 예, 예.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반 공공기관이나 재단 같은 경우에 일반 상식 시험 보는 곳이 대부분인데 이분이 궁금하신 게 일반 상식 출제가 보통 문제 은행 방식인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창조 방식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출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고요. 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20%도 안 되는 것 같다. 이 한두 문제 겹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보기에는 참 분량이 방대하고 또 여기서 얼마 정도 이제 출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보통 일반 상식 시험 보면 평균 몇 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출제 방식에 대해서 앞서 질문해 주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답변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네요. 그리고 네네. 또 출제위원들도 솔직히 전문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출을 참고할 것 같기도 한데 막상 보면 실명을 몇 번 해서 시험 볼 때마다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시험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하시는 분 같아요. 뭐 기출문제 참고할 것 같다. 이런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네. 사실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서점에 가면 상식 책이 있죠. 따로 있잖아요. 이만해 두꺼운 거. 정말 있어요. 두꺼워요. 정말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언제나 공부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용이 또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어려워요. 고급적이고 맞아요. 예. 고급 어려움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시험 문제 내요 이런 거는? 맞아요. 두 분도 그런 상식책 이만한 거 공부해서 입사하시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그래도 저는 집에 있어요. 네. 집에 있긴 있는데 네. 도저히 볼 엄두가 안 네. 나더라고요. 한 두 네. 장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비상식적이어서 입사를 했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이만한 상식책을 공부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출제위원들이 이런 상식 문제를 출제할 때는요. 이 질문 주신 분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네. 문제 은행이나 그리고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이용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새롭게 뭐 창조적이거나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보다는요. 진짜 그야말로 내가 갖고 있는 이동안 살아왔던 일반 상식과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시사 상식 그 두 가지를 맞물린 그런 상식 문제들을 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분량의 뭐 이만한 책 중에 한 10문제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그런 상식책을 한 2억 원 정도 사셔서 그냥 꾸준히 분철을 하시는 거예요. 다 그냥 그 상식별로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쪼개서 오늘은 정치만 봐야지 하고서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뭐 식사하실 때나 화장실 가실 때나 뭐 출퇴근하실 때 학교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렇게 그냥 쓱쓱 보셔서 키워드만 익혀주셨다가 나중에 시험 직전에 조금 중요한 키워드들은 틈틈이 메모해서 그냥
익혀주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꾸준하게 뭐 신문도 읽고 이 상식책도 읽고 하면 좋지만 사실 구직자 여러분들이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단기간에 좀 점수 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단기간에 점수를 내야 할 경우에는 저는 그룹으로 일반 상식 스터디 하시는 거 강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워낙에 방대하니까 각각의 챕터별로 나누어서 너는 여기 맡아, 나는 여기 맡을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한 공부한 걸 서로 가르쳐주고 브리핑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쉐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나눠서 정말 네.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기업마다 일반 상식 출제 경향이 좀 다르기도 한가요? 네, 꼭 그렇지는 않지만요. 네. 기관이나 재단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과목에 대한 비중을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재단 같은 곳은 과학상식이 조금은 더 비중이 될 거고요. 복지와 관련된 공공기관 같은 것들은 복지 예산이나 정책 같은 그런 일반 상식들을 묻는 질문들이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업 원포인트 레슨도 다양한 고민들 좀 해결을 해드렸는데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취업 보기 카페에 꼭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모두 함께 고민을 해보고요.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것은 네. 이제 일반 상식 문제도 어떻게 막 꼬아서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문제에서 그러니까요. 낸다는 거 그것도 상식이네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예. 취업 보기 카페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